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소식도 있고,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주변 중국,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은 정말 걱정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얘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오스트리아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구매 요청서를 보낸 지 하루 만에 인도네시아 의회가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20일 공식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오스트리아 중고 전투기 구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티리분 뉴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 국방위원이자 퇴역 장성 출신인 하산 누딘 의원은 방위산업법 제16조에 의거 정부는 기존 항공기의 수명이 다해 정비 부품을 구하는 목적 외에는 중고 전투기를 살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산 누딘 의원은 의회가 승인한 전투기 획득 프로그램은 한국과 KF-X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도록 협력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에서 수호이 35 전투기를 11억 달러에 구매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오스트리아 중고 전투기 구매 추진은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산 승인권을 가진 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자 국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제재 위협으로 수호이 35 전투기 도입이 어려워지자 대체 기종으로 가장 저렴한 대안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중고 구매를 추진했지만 의회의 반대에도 이마저도 성사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의회가 거부한다고 해서 행정부의 정책 결정을 막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의회에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고 전투기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유로파이터 도입은 상당한 파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 그래도 의회 국회의원들은 한국과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KF-X 이걸 지금 인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지금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한국의 KF-X 그리고 미국의 F-16V 전투기 구매, 그건 사실 대량 구매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거리 제공 전투기로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러시아 전투기 구매하지 마, 그러면 제재할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 전투기 구매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제공 전투기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유로파이터가 레이더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의 완전 깡통 버전은 이 유로파이터를 중고로 좀 헐값에 사겠다. 그리고는 이제 돈을 좀 들여서 깡통 버전을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거 법 위반이다. 중고 전투기를 사는 것은 동종 기종의 부품이 없을 때 등에만 국한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F4 팬텀 같은 경우에 단종된 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부품 단종된 거 거의 대부분 단종됐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매하냐? 부품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중고 전투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싼에 있는 그 알막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그 전투기를 구매해 와서 거기에서 이제 부품을 뜯어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용도로 해야지 중고 전투기로 아예 새로운 부대 편성 이건 안 돼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KF-X, 러시아 수호이 35 이런 거 외에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KF-X 인지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왜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올해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분담해야 할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놨어요. 그걸 국방부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빨리 집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로파이터 도입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 KF-X는 더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문제이고, 여기는 굉장히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 이러거나 말거나 안 돼 하고 이제 대통령이 확 밀어버리면은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기록적인 폭우에 직면해 모든 수문을 열고 대량의 물을 방류 중인 산샤댐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대로 비가 계속 오면 며칠 가지 못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산샤댐 상류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이런 폭우가 이번 주 중 또 한 번 있을 것으로 예상돼 산샤댐에 비상이 걸렸다고 미국의 브레이트바트 뉴스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으로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는 이 브레이트바트 뉴스는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서 중국 공산당 강부들 일부가 산샤댐이 일부 움직이고 왜곡되고 물이 새는 등의 균열 움직임을 시인했다라면서 관영 매체가 홍수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은 이런 균열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샤댐의 붕괴 가능성 때문에 중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산샤댐 붕괴의 직접 영향권인 후베이성 NC 일대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 절대 강유역 근처로 가지 말라는 경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채널 뉴스 에이시아는 이 지역은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몬순 기간으로 집중적인 비가 내리는데 이미 그간의 폭우로 수위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산샤댐 붕괴를 막기 위해 하류 지역의 연쇄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산샤댐 상류 지역에 막대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산샤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야, 이 댐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km입니다. 정말 뭐 얼마나 큰 강이면 2.3km의 댐 길이겠습니까? 자, 이런 산샤댐이 균열이 있다라는 것을 중국 공산당 관계자가 시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브레이트바트 뉴스는 미국의 그 정보 아주 전문가죠. 스티브 배넌. 이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는 뉴스 채널인데 뭐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도 있고 꽤 그럴 듯한 언론으로 보입니다. 뭐 미국 내에서의 진짜의 위상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는 이 브레이트바트 뉴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전공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살려서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 정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 미국 정보 관계자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중국 공산당 관계자의 전언을 미국 정보 당국자가 다시 스티브 배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 그걸 이제 보도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하면 그게 보니까 균열이 가고 일부 왜곡, 그러니까 댐이 진짜로 우리가 뭐 왜곡이 가서 뭐 삐뚤삐뚤하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정말인 것인 거죠. 그래서 균열이 갔다. 그래서 물이 새고 있다. 아, 이거 정말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지금 이 스촨성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지금 이 산샤댐으로 막 들이닥치고 있는데 과연 이 균열 간 이 댐이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이 산샤댐의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이렇게 엄청난 물을 가둬두고 있으면 이 물의 무게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집안이 이 집안의 생성 이후에 평생에 수십만 년 동안 어떤 자기를 억누르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무게가 누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땅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진까지도 발생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질학자들은 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엄청난 양의 물이 여기 가둬져 있는데 평시에도 그런데 지금 뭐 홍수 수위를 넘었고 이제는 범람 수위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규모의 비가 이번 주에 한번 또 올 것이다. 그런 와중에 지금 균열이 가고 있다.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산샤댐 이 수문을 전부 다 개방하고 지금 막 물을 어마어마하게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보면 지금 방류하고 있는 물의 양보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유입되는 물의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방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는 올라가고 있다. 과연 이 엄청난 물의 압력을 균열된 산샤댐이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우려스럽고요. 이 댐이 정말로 파괴가 된다면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이 중국 아마 이 유역에 엄청난 국민들 주민들이 살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빨리 피신을 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참 걱정되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 2개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사무검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유엔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국으로 낙인 찍힐 위기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대북 인권단체 사무검사 시행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의 경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상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의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들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뒤로 미뤄둔 사안들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여기에는 국경을 넘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탈북단체가 풍선으로 북한에 물품을 보내는 행위가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명확한 사실도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나 협력, 활동이 늘어나면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인권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은 언제나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탈북민은 인권 유린의 희생자며 다시는 희생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 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의 탈북민 탄압에 대해 유엔 차원의 간섭과 제재가 들어오게 될지 우려됩니다. 탈북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인 탈북민들 우리가 보호해야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그 영토, 우리 영토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으로 우리 헌법에는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이 인권이 보장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또한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탈북민 단체들, 이 단체들을 이렇게 탄압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아니죠. 민족 자체가 다른 어느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이 민족 자체가 다른 이 사람이 우리의 이 인권 현실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그 권리 이런 것들을 탄압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 유엔 또 주변국들로부터 우리가 의심받는 그런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선이지 북한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북한 인민들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 정권인 북한 정권을 위한 정책은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